자, 이번엔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기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참 이게 제가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때 한참 이게 보러 다니던 것이었는데, 자, 이겁니다. 2014 타경 23552 해갖고 경기도 화성시 서선면 송곡리 해갖고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건물 매각 제외인데 사실 건물은 없고 땅만 있는 곳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2억 5,600에 시작을 해서 1억 2,500까지 떨어졌는데 1억 8천에 누가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 손님.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이거를 조사는 했었지만은 또 담당자에게도 물어보긴 했었지만은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걸 사라고 추천을 못했던 물건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이 물건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 이게 7도 나왔는데 보면은 15하고 7인데 여기 보면 15만 나왔고 7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여기 이 땅이 있는다. 이 땅이 나왔는데 이게 15번지가 있고 7번지가 있는데 같이 나온 건데 15번지는 15번지대로 따로 7번지는 7번지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땅인데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가 난 것도 있죠, 여기요. 집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도 집이 있죠. 여기도 집이 있잖아요. 여기도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장된 도로가 있죠. 여기 아까에 있는 그 7번 이 도로 땅을 낙찰을 받지 않으면은 여기 건축허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긴 나는데 또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아, 아니다. 건축허가 나서니까 괜찮겠는데? 동도로에 건축허가 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집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앞에 그 7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가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보기에는 서해 여기가 저기 바다 바로 옆이고 여기가 지금 뻘에 물이 빠져 있어 갖고 이 바다 여기가 보면 이렇게 서해 약간 언덕이 높은 거고 이 밑에는 지금 펜션 같은 게 지어져 있죠. 펜션보다 약간 언덕이 높여져 갖고 전망이 이 낙조를 보는 데는 최고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이 이게 그 골목의 마을이 용의 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용의 눈자리에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야. 풍수적으로요? 풍수적으로. 그래서 거기 마을 입구에 가면 그렇게 이렇게 간판 써 있어. 용의 눈 이렇게. 그럼 아주 좋은 자리에 보면은. 무조건 사야죠. 아니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게 있어. 돈이 되는 땅과 좋은 땅은 다르다 그랬잖아. 좋은 땅이지 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봐야 되죠. 돈이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마음에 드는데. 아니 그러면 자 그렇게 좋은 땅이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보세요. 가격이 떨어졌죠. 2억 5,600이 얼마? 1억 2,600까지는 지금 보면 49%까지 떨어졌죠. 왜 떨어져요?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졌을 때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있었구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저도 이걸 보고서는 이게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생각하고 저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7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거리 번지에 진입하려면 7번지 토지의 현황도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7번지 말고 6번지 토지 및 9번지 토지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그러니까 6번지, 7번지, 9번지가 그 여기 땅 들어온다 입구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란 말이에요.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겠 그렇지 않으면 저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 서신교 송교리 15번지는 비도시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적으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같은 부 3조 규정에 이거 적용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시 기타 관련 변면 등의 저촉이 없는 경우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답변을 받았으면 이제 저기 입찰에 들어가도 돼, 안 돼? 아니. 이때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 관계 변명이 없다. 여기 지목이 지금 뭐죠? 이 땅 지목이 뭐예요? 임야죠? 임야죠? 임야는 뭘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법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 때 그러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에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에서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그 외에 어제 평택고에 30억짜리 떨어진 것도 건축가에서는 괜찮은데 어떻나? 도시계획과에서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갖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건축가에다가 물어보면 건축가에서 자기네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시에 건축가에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디다 물어봤으냐면 도시계획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한테 이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뭐 다 괜찮은데 이 그 배수로의 사용승낙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이걸 두고 기타 관련 부분에 해가지고 제가 기타 관련 부분 건축가를 빼놓고 내가 이제 저쪽 도시계획과를 가갖고 거기에 가서 개발을 할 때 했더니 아 이거 저기 뭐야 그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와야 됩니다 하는 바람에 저기가 그래서 제가 이 추천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이 그 대지화되어 있는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대지 이 5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하고 배수로를 요구하고 건축 허가 시에도 도로와 배수로를 요구하는데 건축 허가 시에 도로와 배수로는 동도로 이용한 건축 허가 받은 적이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완화를 시켜줬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그렇게 완화시켜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낙찰 받았네요. 많이 받았네. 아, 그럼 그럼 저기 뭐 낙찰 받지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낙찰 받아갖고 사용승낙 얼마를 내고 어떻게 했는지는 뭐 추가 비용이 도로가 혹시 그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을까요?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도로 대장에 그때가 아니었었을 것 같아 보면 그 이전에 2013년도 네. 이전에 돼갖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경우는 아니게. 내가 여기에 보면 땅이 몇 개가 경매를 나와서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다녔었어. 만약에 건축법상에 그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었으면 낙찰을 받아볼 만한 그러니까 올라가도 뒤 개발행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되죠. 이말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번처럼 담당자가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먼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평택 평택의 상급 기관자가 이미 여기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했던 배수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로에 등록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배수로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런 것이 없이 할 때는 내가 그래서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나로서는 자신이 없더라고. 자, 이번에는 실전 사례 5번째입니다. 현장의 민원은 행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제가 보면 담당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싫어해. 네? 아주 귀찮고 싫어해. 자, 여기 보십시오. 2013 타경 3917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도명 천리. 아까 경기도 용인시 아곡리하고 거의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보면, 그리고 이것부터 보면은 2억 3천에 시작해서 미납하고 뭐 했는데 이거 자체도 낙찰을 얼마를 받았냐면 1억 3천을 받았는데 먼저 미납했죠. 미납했는데 상태를 보게끔 되면은 이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NPL로 해갖고 했던 건데 이거를 미납을 하고 NPL로 샀었다가도 미납을 했어요. 보면 미납을 하고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이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요따입니다. 요따. 요따입니다. 요따. 요따인데 여기도 아까처럼 아곡리처럼 도로가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 도로는 없어도 항공사진을 보면은 도로가 있죠. 항공사진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돼. 예? 여기요. 건축허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NPL로 저가 이제 신권으로 나오자마자 현장을 가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괜찮다 싶어서 내가 조금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떨어지게끔 되면은 내가 추천을 하려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등록하신 분이 교수님 좀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찍어줘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이거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추천을 해줄게 했더니 예 정말에 고마워 이렇게 얘기까지 다 했거든. 근데 어느 놈이 덜컥 친구를 한 번 떨어지니까 받아간 거야. 봤더니 NPL로 다가 보니까 받아간 거야. NPL을 사가지고 높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 밑에 가격인데 그래갖고 야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미납을 했어. 미납을 했다고? 미납을 해가지고 거기 나왔길래 제가 다시 나왔길래 가격이 좀 떨어졌길래 가격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2억 8천억이 1억 4,400원 않습니까? 약 50%까지 49%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반값으로 떨어졌길래 제가 현장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아까 용인시 아곡리의 담당자가 등도로를 이용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내줬죠. 또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또 보면 막다른 골목길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다니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싶어갖고 제가 이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먼저 우리 아곡리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는 30대 초반의 여자였었는데 이번에 담당자를 가서 딱 만나봤더니 50대 중반의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일단 말로 먼저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류상으로 아니고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축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왜냐면 앞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거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은 조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제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 사용수납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신권으로 나왔을 때 한 2달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이따 가시다가 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현장을 가서 보라니. 가봤더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만큼을 여기에 건물 주인이 여기를 콘크리트를 이게 현황이 콘크리트였거든요. 도로가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어놔서 자동차를 못 다니게끔 만들었다. 여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이런 돌무덤을 만들어 놓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담당자는 이거는 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생기고 뭐가 할 거다.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민원이 당신이 판단하는 거 아니다. 나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장 한번 가봐라. 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 돌무덤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희 담당한 자다 와서 그래도 다시 한번 서류로 질문을 해봤죠. 뭐라고 하나. 질의하신 토지에 접한 통로가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동통로로 이용하여 토지의 진출입이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지난합니다. 아주 책임비성 답변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예? 지난합니다가 뭔 말이에요? 지난합니다. 결정하기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방문으로 이게 알기자하고 곤란하다. 네, 그래, 지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판단했을 때도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주려고 할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지만은, 담당자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앞에 돌무덤을 쌓아놓는 사람이 그 근처에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 막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옆집 사람하고 합의해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적용을 똑같은 아까 아궁리 것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아궁리 것은 그런 문제가 없었고 여기에는 그 옆집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아놓다 보니까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을 그 오액수 논리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건물 아까 이쪽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나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죠. 여기 밑에 여기 아니 보면 있는데 그 출입이 달라요. 출입구가 달라요. 이 땅은 이 뒤로 하는 것이 이 앞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있어요. 출입구가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이건 그 집 뒷면이야. 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3조에 보면은
동이나 읍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가 먼저 번에 그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네, 종일 씨, 기억나, 안 나? 기억납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3조에서 동이나 읍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이겁니다. 건축법 제3점 적용 재개입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보면 아닌 지역은 44조와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항상 적용하지 않느냐, 언제는 적용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14) 타경 5117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여기에 어떤다? 집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학당리 이것이 참 다시 말하면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감정가가 300평인데 감정가가 2,700만 원이죠. 몇 평인데? 300평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만 가져도 3천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이 상당히 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15만 원 이상은 내가 보기엔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2,700만 원에 시작을 해갖고 2,2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00평인데 한 7만 5천 원꼴인 거예요. 그 지목이 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건물이 매각 제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나 봤더니 이 집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등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자꾸 빌려준 농협에서 건물도 등기부등본도 잡고 설정을 잡고 땅도 잡고 둘 다 잡고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을 했더니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감정평가했냐면 현장에 있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은 전혀 어떤다? 다른 건물이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상월 농협을 보고 없는 건물을 가지고 설정한 거 아니야. 이 건물이 아니죠. 설정한 건물과 현재 건물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용을 잘 알게끔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여기 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한 40대 중반 되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더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군인이었답니다. 직업군인. 직업군인이었었는데 뭔 일이 생겨갖고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이분이 군에서 전역을 한 거예요. 요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시골집을 옛날에 있던 집을 싹 헐물어버리고 조립집으로 새로 지은 거예요. 옛날 집인가? 건축물 관리자 있는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은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혼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가 이제 건물만 토지 빼놓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이준원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죠. 보조금을 1,400만 원이라고 해놨죠. 배당 요구했죠. 근데 뭐만 나왔죠? 땅만 나왔죠. 땅만 나왔는데 건물 주인이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준원이가. 그러면 이거 배당을 이준원이에게 배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분해서 나오고. 주나요? 아니, 한번 안 오자, 자유래. 우리 특수경매에서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건물은 땅이 없이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만 경매가 나왔어도 이 배당을 어떤다? 받아줍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배당하는 날 갔었는데 이 배당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거기 어디야 저쪽 회사에서 이 배당은 이의 신청을 쓰니까 배당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세입자다. 왜냐하면 주인의 형이거든. 이 준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짜 세입자다고 해갖고 배당이 나왔는데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한 공탁이 됐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사실 그 재판을 해갖고 이준원이가 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뺏겼죠. 그러니까 가짜 세입자로 판결이 났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땅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근데 지적상 도로에 붙어 있지 않죠. 도로에 붙여 있지 않아도,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땅 두 개는 다른 사람 땅이잖아요. 이것만 낙찰받고 현황 도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의를 했죠. 건축법 제3조 적용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일한 업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호명 학당리 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당리에 여기다 집을 질 때는 건축법상 도로에 붙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붙어있지 않아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냥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이거 동이나 있는 지역도 일단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해줄 수 있지만은 담당자가 미만의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수라고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담당자의 주관이 보면 자 보십시오.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44조는 보면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44조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45조에 보면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수가 받아야 된다. 다만 조례를 경험하는 그렇지 않다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것이 똑같이 돼갖고 여러 개가 있어도 담당자가 어떤 것을 골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새 코로나가 한참 난리치죠. 그러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에 대한 것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담당자가 코로나법을 적용해야 돼, 결사 집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돼. 그런 얘기가 담당자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 그래줄 수 있는데 먼저 번에 한 것이 강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할 때는 코로나법 적용하고 나중에 민주노총에서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해서 했지 않느냐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건데 그거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법도 적용할 수, 이 법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법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는. 도로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수간이 많이 좌우되니까 나중에 제가 그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그게 굳이 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행정소송을 했을 때도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도 보면 이래요. 옛날부터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이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요 현황도로를 지나서, 요 위로 보면 여기도 집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도를 이용해서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그 도로에서 여기서 들어가도 다른 땅 주인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다고 담당자가 인정해서 그냥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 근데 여기도 집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도로가 한 개도 없이 생 땅이야. 그러니까 미만의 지역이긴 하지만은 아무 도로가 없이 생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사용소송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해당 건물의 취재비 시장할 때 읍동 미만의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 자, 산 꼭대기에 절을 하나 짓겠대요. 그럼 절 하나 지려면 거기서부터 수십 명의 다른 사람 땅 사용 수납을 다 받아야 되고 건축법 정도로 3m를 다 만들어야 되죠. 절 지어요, 못 지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럴 때는 그냥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그냥 해서 어떤다?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것을 담당자의 권한으로 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게끔 되면은 아무것도 미만의 지역이라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제일 먼저 집을 짓는 나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면은 도로를 만들어 갖고 허락 사용수를 받아오라고. 근데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동네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내가 그 옆에 거를 이용을 해서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이 담당자의 다시 말하면 대부분 담당자의 결론은 그런 식으로 된다. 미만의 지역이라도 현황도로도 없고 나 혼자 집을 제일 처음에 짓는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건물을 절이나 이런 곳으로 산 꼭대기에 짓는다 그러면 해주기도 한다. 실전 사례 2입니다. 이번에는 미만의 지역인데 지목이 대지인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었던 건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에 있는 대지 세 필지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대지가 세 필지인데 2억 2,900만 원을 시작해서 1억 1,200에 따라서 1억 6,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수강생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땅이 약 얼마죠? 800평이죠? 제가 공주에 있는 저하고 친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게 지목이 대지로 있는데 이거 얼마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내가 이 옆에 이 땅을 한 2달 전에 중개를 했는데
여기 평당 40만 원에 했습니다. 정안면에 땅이 평당 40만 원이래요. 왜 40만 원 거죠? 공주시에서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정안면입니다. 정안면에가 인터체인지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정안면에서 인터체인지를 올라타서 세종시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고 세종시 근처에 계획관리지역 가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갑니다. 근데 결국에서는 세종시 근처에 있는 곳에서 세종시까지 같이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은 걸리고 정안면 여기 공주에서 가는 것도 한 10여 분 걸려요. 여기는 고속도로고 거기 일반 국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안면에 있는 거리수는 조금 더 멀겠죠. 있는 것들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보면 40만 원의 거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대선이 얼마 남았죠? 2022년. 이제 1년 반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6월 달에 선거했었나? 네. 5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1년 남고 내후년 5월 달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1년 반 남았었거든요. 그럼 1년 반 남았는데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대선 주자들이 세종시 없애겠다 그래, 더 키우겠다 그래.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대선 주자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세종시를 더 키우겠다 그래, 없애겠다 그래. 키우겠다고 그러겠죠. 이게 결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 국회에 옮긴다고 하고 또다시 5년 후에는 청와대 옮긴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써먹기 싫으니까 한 번씩 따로 써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안면은 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저께도 제가 보면 이 정안면 땅이 600 몇십 평 경매가 나온 곳이 있어요. 제가 가보고 사진도 다 찍어 왔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조금 거의 그 감정 가격이 40만 원대의 가격으로 그 감정 그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때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저기 보면 지금은 보면 그래서 한 번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 위에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필지가 이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게끔 되면 또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도로 있죠. 도로 이거 따로 경매 이거 따로 경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땅을 3개를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도로를 내가 낙찰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 경매에 이 앞에 있는 도로를 누군지 모르게 제일 먼저 낙찰 받아갈 거다. 낙찰 받아가고 나면은 이 건물 토지는 아마 유찰이 될 거다. 3번째 유찰 되면은 그때 우리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거든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이거.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는 안 가고 어디만 가? 건축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하수와 상수낙서 받아오라,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건축가에만 가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동도를 이용해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하고 미만의 지역이 하면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건축가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수강생들이 알았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지가 진입도로 225.36평을
감정가 2,100만 원짜리를 3,600만 원 질러서 받았죠. 그렇잖아요. 이거 받았잖아요. 질러서 받았잖아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2월 24일 날 이제 한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 이 땅은 2월 24일 날 유찰됐죠. 그 다음에 3월 30일도 유찰됐죠. 3차에 이제 보게끔 되면은 1억 1,200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보고 어떤다? 이걸 입찰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7명이 입찰에 들어왔어요. 7명이 들어왔는데, 7명 중에서 제일 꽁치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꽁치가 누구였냐면, 아까 진입도로 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진입도로를 사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최저가를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6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다? 먼저 가격 1억 6천에 각각 1억 6천 3백을 넘겼었는데 우리도 4등인가 밖에 못했어요. 뭐냐면 내가 보면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높게 쓰질 않았는데 내가 실수가 이걸 신권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강의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지목이 돼지고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이거를 다른 데로 연락해서 세가지고 나가서 이거 7명씩이나 이게 붙었지. 이렇게 2014년도에 도로를 빼놓고 땅만 가지고 나온 것을 7명이나 붙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단독 공찰이었었고 앞에 도로를 받은 사람이랑 들어가고 가끔 그런 것이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7명이나 붙어서 우리 수강생도 나처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얘기한 것을 강의한 걸 가지고 듣고 우리 수강생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게 보면 40만 원씩 팔아준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 중개사가. 그럼 40만 원이면 80평만 쳐도 3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아니라 2억에 낙찰 받으라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은 남는다 이게. 여기 보시겠다면 현황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집이 이미 다 지어져 있죠. 자, 공주시 담당자에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 정안면 문천리 1번지에 주택 신축 시 현재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문천리 1-6 대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 문천리 1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 현황도로로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44조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2-1번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지 토지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아오라는 얘기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봐야 된다고. 아니,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공주시 담당자한테 먼저 물어보러 갔어요. 갔더니 공주시의 1층에 허가과가 있는데, 그 허가과에서
보면은 신고가 있고 허가가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신고를 담당하는 여자는 없었고 그 옆에 허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담당자가 없다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해서 내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도로 사용 승낙서 없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그 담당자한테 직접 내가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신고 나왔을 때부터 이걸 봤으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3개월 동안 충분히 쓰다 보니까 그 질의서를 이렇게 보냈더니 질의 답변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에 아니 이거를 가지고 그 사용 승낙을 받으라는 것인지 안 받으라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서 다시 또 갔어요. 가서 내가 이거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 서랍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혹시 이 질의서 내신 분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촉이 상당히 빠르더구만. 내가 보기에는 한 50대 초반쯤 되는 그 여자고 상당히 그 업무에 이미 노를 한 분이 한 1, 20년 했어갖고 노를 하신 분 이게 아닙니까? 나한테 물으니까 이거 질의서 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쓰고 웃으면서 한테 제가 답변했잖아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 사용 승낙을 받으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제가 이게 적은 것은 건축허가를 내가 건축과에서는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을 허가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도로의 주인이 민법에 의해서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소송은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덧붙인 거고 제 건축에 있어서는 뭐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도로를 낙찰받은 사람이 우리 여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다가 너 내 땅을 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주시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납 없이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도로의 입구까지는 이 집이 이미 다 지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도로는 지료를 내지 않고 만약에 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다? 여기에 이르는 요 도로에 관한 것은 지료를 내라고 나올 수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담당자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고 건축허를 허가를 내주는 사람, 신고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만의 지역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신고를 하는 것에는 동도를 이용하여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하는 조건은 달지 않고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까처럼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것이 임야라고 한다면은 건축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같이 걸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에서는 미만의 지역이라고 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얘기고 그런 것을 배수로가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반드시 어떤다?
배수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 있으면 사용선을 받아오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에 이것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임요라고 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배수로 사용선을 받아와라 이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대지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대한 실전 사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이 이제 24일이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31일인데 다섯째 주인데 그 다섯째 주 2월 31일 날에는 그 강의가 없는 날이고 내년 1월 7일 날 여기 모가 이제 첫 강의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역대 부동산 정책의 강의를 1월 두 번째 주로 한 번 더 미루고 이 1월 7일 날 이 도로에 관한 것을 이 뒷부분을 마저 강의를 하도록 하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지금 페이지 수가 이 페이지 말고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은 236페이지 말고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제가 보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좀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번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4회인데 그걸 3회로 줄이고 도로가 4회였는데 5회로 늘려서 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이제 내년 1월 7일 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내년입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